대한민국 지방자치구할 27년 선진의회로 발돋움하고 있는 당진시의회. 지방선거를 통해 시민들의 기대와 소원 속에 제3대 당진시의회가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확실한 변화로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제3대 당진시의회는 2개, 9개면 3개동을 대표하는 의원과 비례대표로 구성된 13명의 의원들이 시민의 일꾼이자 대변자로 열린 의정 구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의회, 생산적 의회, 창의적 의회, 시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당진시의회.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기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고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진 시민의 대변자로서 선진 지방자치를 이끄는 당진시의회. 확실한 변화, 열린 의회. 일하는 당진시의회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CCTV와 비상벨을 의무적으로 설치 및 관리하는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공원 10곳 중 4곳에는 여전히 CCTV가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당진시의 상황은 어떤지 정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CCTV와 비상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관리하는 법이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전국의 많은 공원의 CCTV와 비상벨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8년 10월 기준 전국 15,036개 도시공원 중 CCTV는 8,441개 공원에 설치됐고 비상벨은 4,844개 공원에 설치됐습니다. 다시 말해 공원 10곳 중 4곳에는 여전히 CCTV가 단 한 대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 4월 사업비 5억 5천만 원을 들여 CCTV를 확충한 당진시의 상황은 어떨까요? 당진시에 위치한 도시공원 내 CCTV 설치 현황을 알아본 결과 77곳 중 61%에 해당하는 47곳에 CCTV가 단 한 대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CCTV가 설치된 곳의 상태도 미흡했습니다. 저는 송화읍 부곡리에 위치한 상록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공원은 주변 공단 근로자들과 많은 시민들이 파크골프 등을 즐기기 위해 찾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공원의 면적은 77,766제곱미터로 23,000여 평에 달합니다. 하지만 넓고 넓은 부지에 CCTV는 단 한 군데에만 설치되어 있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어린이공원조차도 전체 13곳 중 CCTV가 있는 곳은 단 5곳이었습니다. 비상벨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77곳 중 8곳, 11%만 설치됐습니다. 당진시 관계자에 따르면 비상벨의 경우 최근 10곳에 추가 설치됐다고 말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설치율은 23%에 불과합니다. 당진시 관계자로부터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예산 때문에 네네. 일단은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작년에 CCTV 공원 내 CCTV하고 비상벨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요청을 했었는데 저쪽 그 홍보 정보 담당관에서도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복된다 해서 예산팀에서 그거를 이제 삭감을 하는 바람에 저희는 설치를 못하고 근데 이제 그게 공원이 많다 보니까 당해에 그게 모두 만족하는 시설을 다 하려면 예산이 한 해에 들어가잖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숫자를 일부 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나가고 있는 중이죠. 공원 내 CCTV와 비상벨 설치관리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당진의 각종 공원은 CCTV와 비상벨 설치 현황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범죄와 폭행 등 각종 범죄나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장치인 CCTV. 당진 시민의 안전을 위해 CCTV 증설과 야간 조명 향상, 공원 화장실 비상벨 설치 등 방범시설 확충이 시급합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당진시청 정문 앞에서 신평 지역주택 조합원들이 모여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시위는 조합의 회계정보 불투명성이 원인으로 조합원들은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나갔습니다. 전예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평 지역주택 조합원들이 지난 1일 조합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갈등의 원인이 된 것은 조합 임원의 회계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것으로 조합원들은 회계정보 공개와 부담금 135억 원의 사용처를 소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 조합원은 2018년 7월 입주 예정이었던 지역주택이 현재까지도 착공은 물론 토지 매입도 들어가지 않았다며 그동안의 회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은 조합장에 대한 해임 발의서를 제출한 상태로 2일까지 집회를 이어나간 후 분양사무실 앞에서 또 다른 집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당진시 건축관은 신평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을 주택법 제12조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하는 공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당진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상황입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당진시가 2019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1,140원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 금액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액보다 1,790원 많고 올해 생활임금액보단 1,189원 증가한 겁니다. 당진시는 2019년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1,14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생활임금 1,140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액 8,350원보다 1,790원 많은 수준이며 올해 시의 생활임금액 8,951원보다도 1,189원 증가했습니다. 생활임금제를 적용받는 대상은 당진시 소속 근로자와 출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모두 280명입니다. 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결정에 앞서 최저임금 고시액을 기준으로 당진형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 최저임금 기준 120%, 상대적 소득방식 상용특별급여 100%, 상대적 소득방식 상용특별급여 50% 등 총 4가지 모델을 마련해 적절한 생활임금 규모를 검토했습니다. 4가지 모델 중 생활임금으로 결정된 당진형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은 지출을 기준으로 한 모델로 3인 가구원의 사교육비, 주거비 및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이 특징입니다. 한편 당진시가 2017년부터 도입한 생활임금제는 근로자의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 수준을 의미하며 보통 정부에서 정하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상세주소 제도를 사용하게 되면 우편물과 고지서 등 수취가 용이해지고 응급 상황 때도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죠. 이에 당진시가 상세주소 부여 활성화를 위해 원룸과 다가구 주택 등의 건물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진시는 상세주소 부여 활성화를 위해 원룸과 다가구 주택 등의 건물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의 주소를 구성하는 법정주소로 2층 201호, 101동 3층 302호와 같은 건물의 동과 층 호수를 말합니다. 상세주소 제도가 시행된 2013년 1월 1일 당시에는 도로명 주소 체계에서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은 동과 층 호수까지 도로명 주소가 부여됐으나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 등은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상세주소를 도로명 주소에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7월 22일 도로명 주소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원룸과 다가구 주택도 도로명 주소 담당자가 직권으로 조사 후 소유자나 임차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상세 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는 상세 주소를 부여하게 되면 응급 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상세 주소 직권 부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상세 주소를 이용하면 각종 우편물과 택배, 고지서 등의 수취가 용이해져 시민들의 생활이 한층 더 편리해질 것이라며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보다 많은 원룸과 다가구 주택에 상세 주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당진시 농업기술센터가 지난해부터 12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식물생태학습원을 시민들에게 전격 개방했습니다. 식물생태학습원의 외관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호기심과 창의력을 심어주고 어른들에게는 동심으로 돌아가 옛 추억에 잠길 수 있도록 종이비행기를 형상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당진시 농업기술센터는 31일 완공식을 갖고 지난해부터 12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식물생태학습원을 시민들에게 전격 개방했습니다. 센터 본소 농심 테마파크 내에 667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 학습원에는 아레카야자, 코코넛야자, 디펜바티아 같은 교목 80종 86주를 비롯해 관목 49종, 122주, 지피류 40종 100본 등이 식재되어 있으며 아열대 식물존과 온대 식물존, 선인장원과 유실수존 등 4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식물생태학습원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호기심과 창의력을 심어주고 어른들에게는 동심으로 돌아가 옛 추억에 잠길 수 있도록 종이비행기를 형상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농심 테마파크에는 이번에 조성된 학습원 외에도 2257제곱미터 규모의 자생식물원을 비롯해 동물농장 등 다양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어 센터가 농업기술을 선도하는 기관을 넘어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31일 완공식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식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 등 학습원으로서의 역할은 미흡해 앞으로 더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시의원 등을 상대로 공갈 협박을 통해 6,300여만 원을 갈취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직 도의원과 신문사 기자 역시 도움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서산경찰서는 피해자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6,3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피의자 42살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 A씨는 지난 2016년 12월경 서산시 읍내동 한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시의원 D씨와 신체 접촉을 한 뒤 일방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모두 3천만 원을 갈취하고 2017년 9월경에는 피해자 E씨에게 같은 방법으로 1,62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또한 경찰은 시의원 D씨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유리하도록 합의를 진행한 현 충남도의원 B씨와 신문사 기자 C씨가 공갈 협박에 가담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이 두 피의자 모두 폭처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당 도의원 측은 이에 대해 동료 의원을 도우려 한 것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경찰은 합의 기간 동안 수백 차례 통화가 이뤄졌고 관련 녹취를 확보한 만큼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최근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으로 매월 약 150건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진시는 최근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은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국민신문고를 통해 시민 누구나 주차 위반 차량 사진을 찍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가 간편화되면서 당진의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으로 매월 약 150건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10만 원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2배에 달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부정사용 과태료는 무려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주차 방해 행위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에 차를 주차해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차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관내 기업인 및 근로자들의 화합을 위한 제12회 상공인 한마음 다짐대회가 당진 종합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정미경 기자입니다. 제12회 상공인 한마음 다짐대회가 당진 종합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34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는 당진시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당진 지역 상공인들의 축제이자 화합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는 벨리댄스 공연을 시작으로 모범 근로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26명의 근로자들이 기업과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모범 근로자 표창을 받았습니다. 뒤이어 직원들의 숨은기를 볼 수 있는 노래자랑 시간이 마련됐고 다목적 구장에서는 족구 대회가, 실내 체육관에서는 훌라후프 대회가 열리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한마음 다짐대회를 통해 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한 근로자들은 서로의 노고를 치하하고 화합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부활 27년 선진의회로 발돋움하고 있는 당진시의회. 지방선거를 통해 시민들의 기대와 소원 속에 제3대 당진시의회가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확실한 변화로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제3대 당진시의회는 2개, 9개면 3개동을 대표하는 의원과 비례대표로 구성된 13명의 의원들이 시민의 일꾼이자 대변자로 열린 의정 구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의회, 생산적 의회, 창의적 의회, 시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당진시의회,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기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고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진 시민의 대변자로서 선진 지방자치를 이끄는 당진시의회, 확실한 변화, 열린 의회, 일하는 당진시의회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난 6월 16일 무더운 여름의 초입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라돈 매트리스가 당진에 반입됐습니다. 이 사실을 접한 지역 주민들은 라돈 매트리스가 있는 동부항만 고철야적장 입구에 천막 2동을 치고 해체 작업 반대 및 반출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19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당진을 방문해 수거된 매트리스를 당진에서 해체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말씀 주실 기회를 안 줘서 아직 말씀 못 드렸지만은 정말 그렇게 우려된다면은 제가 여기서 5일간 정말 다른 급한 일을 빼놓고 와서 같이 해체 작업을 신속하게 5일 내에 되는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대진 측에 알아본 바로는 워킹데이 5일이 필요하고요. 한 이틀 정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준비 작업을. 그리고 한 5일 정도 작업하고 그다음에 이 마무리까지 다 방사능 측정하고 또 여기 깨끗하게 정리하는데 또 한 이틀 걸려서 워킹데이는 5일 다 앞뒤 따지면. 하지만 지역 주민 측은 해체 작업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지나와서 이거 뭐라고 다 고대리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거지. 왜 밤에로 갔다가 방류해 놓느냐고 밤에로. 아무리 사니까 갖다가 나중에
강경한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 대진침대와 국무조정실, 원안위는 6월 26일부터 7월 15일까지 라돈 매트리스를 대진침대 본사가 있는 천안으로 반출하겠다는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천안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반출 작업이 지연되던 중 7월 17일 고대 1, 2 주민 50여 명은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조건 하에 정부의 라돈 매트리스 현장 해체 방침에 동의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7월 30일 라돈 매트리스 해체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제동이 걸렸습니다. 협의 과정 중 고대 1위와 한진 112 주민들이 배제됐고 이에 삼계리 마을 주민들과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라돈 매트리스 해체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대 시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이들 김밥 한 줄 먹이고 나왔습니다. 이렇게까지 만드는 정부. 라돈은 우리 아이들에게 실험하려. 그 어느 해보다도 더웠던 여름날, 지역 주민들은 무더위와 싸우고 때로는 폭우 속에서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라돈 매트리스 당진 반입 106일째 되는 9월 29일에는 상경 집회도 가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바람이 서늘해진 10월. 대진침대 측은 주민들의 동의 없이 라돈 매트리스 해체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반대위는 현장 해체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근 대진침대 측이 라돈 검출로 문제가 된 당진 동부부두의 침대 매트리스에 대해 현장 해체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진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당진 시민을 무시한 대진침대 측의 강행 처리 방침에 대해 분노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라돈 매트리스가 이처럼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은 전적으로 대진침대와 정부의 잘못이다. 처음부터 모나자이트를 들여와 침대 매트리스를 만든 장본인은 대진침대이며 이 위험한 물질의 사용을 허가한 당사자는 정부다. 라돈 검출 문제가 되자 해당 매트리스를 주민 몰래 동부부두로 들여온 주체도 대진침대와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짓밟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국민 건강과 관련된 사회적으로 첨예한 문제이기에 그동안 인내심을 발휘하며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좋겠습니다. 6월 19일자로 보도된 뉴스 게스트가 나와서 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당진이요? 당근 주세요. 그들이 원하는 수건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해주면 가능할 겁니다. 라는 게 분명하게 공영방송을 통해서 전파를 탔어요. 그동안 줄곧 조건 없는 반출만을 요구했던 주민들의 강경한 입장에 10월 13일 라돈 매트리스 반출이 결정됐고 15일 오후 12시 30분경 라돈 매트리스를 실은 첫 차가 야적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첫날 5대가 동원된 것을 포함해 9일 동안 243회를 거쳐 총 16,196장의 라돈 매트리스가 모두 반출됐습니다. 반출 작업에 걸린 시간은 총 9일. 이 기간 동안 243회를 거쳐 총 16,196장의 라돈 매트리스가 모두 반출됐습니다. 그리고 라돈 매트리스가 반출된 뒤 찾은 고철 야적장에는 라돈 매트리스를 감싸고 있던 비닐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해프닝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무대포식 일처리와 해당 지자체의 방관자적 태도에 애꿎은 지역 주민들의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쳤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